안녕하세요. 김하정의 피플앤의 MC 김하정입니다. 피플앤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성공한 분들의 노하우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를 도와서 진행을 함께 해줄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지 씨. 네, 피플앤을 함께하게 된 조은지입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열일하시는 분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앞으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은지 씨 함께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그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김하정의 피플앤 첫 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회인 만큼 정말 엄청난 분을 모셨다고 하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은지 씨 혹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요? 이렇게 가상화폐를 만들어내고 또 통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우. 바로 김경원 대표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경원 대표님을 모시고 첫 번째 코너 피플앤 인터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피플앤 구성을 정말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첫 번째 코너 피플앤 인터뷰 어떤 코너죠? 네, 게스트의 삶과 직업에 대한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거고 또 대답을 하실 건데 네. 스피디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피디하게. 길면 안 돼요, 대표님.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주시죠. 네, 대표님은 누구시죠? 네, 김경원입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요. 현재 최근에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화폐는 뭔가요? 가상화폐라는 건 실물이 없는 화폐로 주로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최대 관심사는? 고3인 아들의 진학 문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사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인 취미로 오디오를 좋아해서 네. 새로 나온 제품들에 대해서 탐독하는 것들. 그럼 회사 일과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 이제 네. 암호화폐가 빨리 상장돼서 우리 투자자들이 보호받는 것들이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의 일단 복지 부분이고요. 네. 현재 저희가 이제 100여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가 네. 되는 거,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오고 싶은 회사가 되는 거,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뭔가 리턴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성공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최근 관심사입니다. 제가 바로 그 새로운 인재입니다. 네. 이직하시려고요? 네. 대표님에게 일이란? 젊었을 때는 자아실현의 도구다 뭐 이런 아주 책에 나오는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래 직장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보니 네. 개인이 직장 같은 데 이제 조직에 소속돼서 자아실현한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겨우 뭐 생계수단 네. 뭐 더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생계수단을 떠나서 일이 있는 것 자체가 좀 행복한 것 같고요. 행복, 맞습니다. 일이 있어야 존재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하게 아주 잘 대답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음 코너에서 대표님과 네. 대표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피플앤잡 코너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피플앤잡인데요. 피플앤잡 어떤 코너죠? 네, 게스트들의 직업과 또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몰랐던 분야 혹은 너무너무 알고 싶었던 분야를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표님이 일하고 계시는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IT 기술 전문 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회사에서 하는 것들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특정 기업에서 소위 말하는 사업 발주를 하게 되면 네. 그거를 여러 회사들이 이제 입찰을 해서 제안을 하고 수주를 해서 정해진 공사 기간 내에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가 가상화폐 또 블록체인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특정 그 블록체인 플랫폼과 암호화폐를 만든 모 회사고요. 모 회사? 네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네. ICO라는 시장에서 투자를 이제 받는 활동을 ICO라고 하는데 네. ICO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서비스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네. 요즘 그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뭐 가상화폐, 블록체인, 뭐 ICO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최초 암호학자에 의해서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 발행 방법을 고민하다가 나온 기술로서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네, 그런 비트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네. 테크놀로지 그런 거죠? 테크놀로지. 이 사실 그러면 이제 좀 암호화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가 정말 반짝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살짝 위축된 네. 상태라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기술적인 그런 미래나 전망성에 대해서는 네. 좋은 건가요? 네, 국내에서는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블록체인보다는 화폐의 가치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해서 마케팅이나 투기 위주로 네. 하다 보니 국가가 네. 개입을 해서 뭔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상황이 있긴 한데 네네. 네네. 사실 블록체인은 이제 암호화폐보다도 사실은 암호화폐도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하면 네. 별도의 어떤 세상에 이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요. 똑같이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발생했던 닷컴 버블이라는 걸 아마 네. 기억하실 텐데 네네. 닷컴 버블이라는 말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네. 출발했던 이 비즈니스로 여러 가지 우후죽순처럼 나왔던 이 비즈니스 닷컴 기업들이 망했던 네. 문을 닫았던 이러한 그렇죠. 시점적인 패러다임을 말하는데 네네. 사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지만 그 중에서는 네. 일부 살아남은 네. 기업들도 있었고 그렇죠. 또 기존과 전혀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뭔가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들이 있었어요. 네. 그 기업들을 이제 무너진 기업들을 왜 무너졌는지 특징들을 또 분석하고 네. 또 성공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의 특징들을 분석했더니 네네. 이 두 개의 특징이 많이 다르더라. 네. 라고 해서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웹 1.0, 웹 2.0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했거든요. 네. 물론 그 이후에 뭐 웹 3.0, 4.0 이런 표현들도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블록체인도 계속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돼가면서 계속 발전할 네.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최초에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나왔던 비트코인을 1.0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비트코인도 그 자체적으로 문제점들, 약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있죠, 네. 예를 들면은 뭐 거래를 할 때 성능이 그렇죠. 늦거나 불안정성이 있다거나 네네. 그다음에 사실은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적인 니즈나 생활에서의 니즈를 다 담을 수는 없는 네네.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런 확장성이나 용도의 제약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형태로 풀어내고 그다음에 네. 속도를 개선한 이더리움이라는 게 새로 나왔거든요. 네네. 물론 지금 이더리움 외에도 계속 이제 또 다른 더 개선된 버전들의 블록체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뭐 블록체인 1.0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2.0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일반 신생 기업들 또는 스타트업들이 기업이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네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투자금이. 근데 과거에는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IPO라는 걸 하거나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뭔가 돈을 끌어들여야 됐었는데 네. 사실은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 투자를 받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뭔가 심사를 하거나 뭔가 이 회사에 우리가 왜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이 너무나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진짜 불가능한 하늘의 거였죠. 별따기 같은. 그런데 지금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런 초기 투자를 받는 ICO라는 이니셜 네네. 코인 오퍼링이라는 컨셉이 생겼고 이거는 실물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거야라는 백서만을 가지고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미리 뭔가 투자금을 받고 그렇죠. 그걸로 기술 개발을 해서 사업을 나갈 수 있는 장이 열렸다. 네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당시에 닷컴 버블처럼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그런 기업들이 지금 아주 수량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가상화폐에서도 그런 옥석 같은 네. 그런 것들만 살아남게 것이다. 되겠죠. 네. 저희가 볼 때는 한 5년 네.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닷컴 버블 때 닷컴 기업들이 솎아지는 거가 한 10년 걸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네. 한 5년 내에는 되지 않을까 싶고 이미 사실은 비트코인이 나온 것도 2009년에 나왔으니까 이미 내년이면 10년이 10년이네요. 돼가거든요. 네네. 충분히 10년에 한 5년도에서 1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 회사에서도 어떤 블록체인을 개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네. 종류인가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블록체인은 일단 장기적으로는 뭐 다양한 비즈니스를 얹을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블록체인을 개발을 했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멤버십 서비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을 하기 위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는데 멤버십이라는 거를 그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이제 네네.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네. 멤버십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최초의 OK 캐시백을 네.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OK 캐시백이나 또는 요즘에 같으면 L 포인트나 뭐 CJ1 이런 네, 포인트들이 네. 있죠. 포인트들, 네. 이런 포인트들이 보면 우리가 그 가맹하고 있는 여러 매장이나 또는 식사를 하거나 상품을 살 때 네. 결제를 하고 결제한 금액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면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원하는 용처에 그거를 네. 돈처럼 결제에 활용하는 컨셉인데 네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거를 블록체인을 접목하게 되면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가상화폐 코인을 가지고 포인트 대신에 적립을 하고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이렇게 손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네. 가지 이제 그 멤버십들이 갖고 있던 문제, 제약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멤버십을 만들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4차 혁명이 어쨌든 시작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4차 산업을 좀 예견을 하시고 지금 플랫폼까지 만들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서 출시를 하게 된 건가요? 사실 4차 산업을 예견했다라기보다는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 멤버십을 되게 오래 해온 회사예요. 국내에서 멤버십 시스템 구축을 가장 많이 한 회사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야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멤버십을 구축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프랜차이즈들 또는 시장이나 이런 동네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멤버십을 구축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어떤 적은 돈을 가지고 대기업들이 하는 높은 수준의 어떤 멤버십 서비스를 우리도 좀 하고 싶다. 네. 사실은 근데 그거는 저희가 코를 가봐야 알거든요. 거기들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찾아가 보면 예산이 너무 턱없어서 저희가 도저히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하게 하려면 결론적으로는 뭔가 공통된 하나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도 들어와서 이 그쵸. 안에서 그냥 아주 적은 사용료를 내고 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오래전부터 좀 해왔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블록체인이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여러 가지 기술 검토가 되고 네. 시범적으로 적용이 되고 하면서 저희도 이제 거기 올라타서 네. 블록체인을 만약에 멤버십에 적용하게 되면 멤버십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한계들 이런 한계들을 뭔가 해결하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두 가지를 접목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멤버십이 기존에 갖고 있던 한계들을 보면 네. 보면 예를 들어서 L 포인트와 같은 특정 네. 그룹의 네. 멤버십 보면 그룹 계열사 안에서만 이거를 적립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또한 이제 계열사 안에서도
사실 계열사마다 적립할 때 포인트나 적립 비율이 다 다릅니다. 다르죠. 네네. 다르고 가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음. 이 가치 차이 때문에 이제 사용처 또 적립처가 달라지고 여기서 포인트를 싸고 또 저기서 쓰게 그쵸. 되고 이런 네네. 복잡한 것들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회사 간의 돈을 이 정산하는 정산이라는 업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정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은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다 해외에서도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네네네.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또 해외에서 똑같은 멤버십을 해외에 가서 사용한다. 현지에서의 어떤 환율 문제라든가 세금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글로벌로 이제 통용되기 어려웠던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블록체인을 접목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블록체인을 결합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 회사에서 개발한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계열사들의 포인트를 모으는 건가요? 포인트를 뭐 저희가 발행하는 멤버십 네. 포인트 위주로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각 계열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개별 브랜드 포인트라고 저희는 네. 말하는데 브랜드 포인트를 네. 저희 거를 만약에 기준 포인트라고 하면 네. 네.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네네네. 플랫폼 안에서의 그 특징은 각 브랜드가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들 들어와서 멤버십을 네.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네네. 자기네 가게, 자기네 상점의 포인트를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 방법으로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을 만드실 때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텐데 네네. 가장 중점을 둬서 해결하려고 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속도, 네. 트랜잭션 속도라던가 네. 안정성 같은 게 불안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회사에서는 대표님 계신 회사에서는 다 네. 해결을 하신 건지. 네, 말씀하신 부분이 뭐 네. 여러 가지 뭐 서너 가지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 속도나 안정성 네. 문제인데요. 저희 네네. 회사 같으면 이제 블록체인의 특성이 중앙 서버가 아니고 분산된 어떤 컴퓨터들에 걸쳐서 대량의 그 네.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일을 나눠서 하고 잘 정리해서 똑같은 정보를 갖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선된 형태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네네. 대량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BTS라는 네. 그 블록체인 트랜잭션 스테빌라이제이션의 약자인데 네네. 그 BTS라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짧은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네네. 만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블록체인이 이런 멤버십이나 또는 다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네. 변화를 주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컨셉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그 스마트 컨트랙도 사실은 IT를 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되게 다루기 어려운 전문 분야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저희들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까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베리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만들어서 좀 더 편리하게 네. 스마트 컨트랙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지금 현재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해서 더 편한 형태로 쉽게 말하면 화면에서 몇 가지만 클릭하면 네. 아주 손쉽게 일반인들도 그런 거를 설정할 수 있게 네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게 어디다 사용하는 거냐라고 네네. 하면 어쨌든 이거를 뭐 암호화폐가 됐건 토큰이 됐건 여러 가지 형태로 쓸 때 네. 내가 원하는 곳,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만 뭔가 이거를 쓸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이게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나한테 돈이 오고 어떤 조건에 해당되면 저 사람한테 돈이 가고 네네. 또는 안 가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대표님에 대해 대표님이 이제 소개해주신 그런 코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업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한번 써보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이제 저희 그 플랫폼을 네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네. 저희가 일단 스마트 월렛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 지갑.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코인이라는 게 컴퓨터상에 존재하는데 항상 내가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그렇다고 그걸 하자고 그 뭐 PC에 앉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항상 소지하는 건 지갑하고 핸드폰인데 핸드폰 네네. 안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스마트 월렛이라는 지갑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지갑의 특징은 여러 가지 암호화폐 그러니까 기존의 지갑들은 뭐 다양한 결제 수단을 담을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라는 걸 담는 지갑은 거의 없고 저희는 이제 암호화폐를 예를 들면 저희 코인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더리움 코인 뭐 네. 이런 코인들을 하나의 지갑 안에 다 담을 수 있게 하고 네네.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코인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서브 지갑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지갑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지갑 2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지갑 2개를 더 만들어서 네. 그 중에 내가 이렇게 자주 쓰는 용돈의 예를 들어서 30%는 A 지갑에 넣어서 네네네. 수시로 이렇게 결제할 때 활용을 하고 나머지 뭐 30%의 돈은 또 B 지갑에 넣어서 네. 웬만한 뭘 풀지 않으면 돈을 뺏기가 번거롭게 해놓음으로써 약간은 저축성, 네네. 금고성 형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다 결제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월렛이 사실은 결제 기능이 없으면 보관 용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고가 돼 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면 이걸 갖고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결제를 할 수 있게 여기다 저희가 이제 결제 기능을 얹었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대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오프라인 결제 같으면 매장에 비치된 QR 코드나 또는 메뉴판에 이제 상품마다 있는 QR 코드를 이제 핸드폰으로 스캔을 하면 네. 이제 우와. 그 상품이나 이제 매장 브랜드가 뜨고 거기다 이제 자기가 결제해야 될 금액만 입력한 다음에 완료 키를 누르면 이제 암호화폐로 결제가 되는 거고요. 네. 왜 결제된 전체 총 금액에 비례해서 네. 몇 프로 정도를 저희 이제 코인으로 다시 적립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쌓인 코인은 포인트처럼 또 쌓였다가 네. 쓸 수 수가 있습니다. 있고. 네. 그런데 이런 그 포인트를 코인으로 하는 거에 사실은 숨겨진 장점이 또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허용하는 곳에서만 그쵸. 쓸 수가 그 있지만 가맹점에서. 이게 암호화폐 형태로 포인트가 쌓이면 사실은 이 화폐를 거래소 같은 데서 나중에는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안 됐던 현금화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포인트 자체도 이제 가상화폐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아, 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덕분에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해가 한층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름하여 피플 앤 라이프 코너입니다. 네, 피플 앤 라이프 코너인 만큼 이제 좀 대표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IT 업계에서 25년 동안 근무하시고 또 지금 회사에서는 대표님까지 역임을 하시게 되셨는데 이 IT 업계 대표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네. 네. 제 일과가 뭐 특별하진 않고요. 네. 소 스페셜하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일과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일단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이건 비밀. 아침에 네. 그렇게 일찍 일어나진 않고요. 아. 네. 한 6시 50분 정도. 네? 6시 50분 정도. 6시 50분이 일찍 일어나는 게 한참 저는 아니시라고요? 뻔나 직장인들이면 보통 그 정도 그쵸. 어머, 일어나는 네, 것 맞아요. 같고요. 두 분은 직장 생활 안 하셔서 잘 아니 저도 6시 50분에 일어납니다. 전 6시에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일단 문 밖에 나가면 네. 뭐 신문을 들고 들어와서 일단 네. 신문을 되게 빠르게 헤드라인 위주로 오, 읽어요. 근데 속도. 이제 아, 다 네. 읽는 건 아니고요. 주로는 이제 경제면이나 경제 관련된 기획 기사들이 있어요. 네. 특히 제가 보는 제2신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로 이제 기획 기사들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IoT, 사물 네. 인터넷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자주 기획으로 나오거든요. 의미 있는 것들도 있고 뭐 통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네. 도표도 나오고 하는데 읽다 보면 이거 되게 의미 있는 통계거나 도표다 그러면 사실은 그쵸. 핸드폰으로 막 찍어요. 네. 보관했다 사용하기도 하고 네. 또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원들한테 이렇게 막 날라주기도 합니다. 네. 네. 신문이니까. 신문을 보신 다음에는 네. 그러고 이제 사무실에 가죠. 씻고 네. 사무실에 가면은 제일 네. 먼저는 일단 커피를 한 잔 사서 네.
신문 보듯이 이제 또 거꾸로 이제는 메일을 쭉 훑어보죠. 네. 메일을 보시고. 근데 메일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다 읽어보진 네. 않고요. 일단 제목 본 다음에 관심 있는 걸 관심 열어서 있는 것만. 킥하게 보고 네. 제목 보고 이건 나중에 봐도 돼야 돼라는 건 좀 덮어놓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네. 기업들의 사업을 수주해서 네.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쵸. 네네. 저희 사무실에서 제품 개발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또 고객사 사이트에 나가서 현장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흩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외부 프로젝트들, 저희 내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항상 이슈예요. 네. 매일매일 이슈가 생기죠. 뭐 진행 상황의 이슈도 있지만 뭐 고객이 불만을 제기도 하기도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으면 그쵸. 그런 것들 관련된 뭐 원인 파악, 문제 해결 같은 네. 이제 미팅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네. 수시로 계획 없이 막 하게 됩니다. 하게 네. 되고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외부 또 고객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네. 네. 우리 사업이나 새로운 네. 블록체인에 올려진 서비스들 고민도 하기도 하고 뭐 네, 역시나 뭐 생각했던 대로 하루 종일 읽고, 바쁘게 네. 읽고 실천하고 해결하고 그렇죠. 대표님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의 비즈니스적인 꿈 그리고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요? 비즈니스적인 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 성공하는 거고요. 네. 숫자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저희 암호화폐 네. 상장 이후에 한 50배, 100배 아, 올라가는 거를 꿈꾸고 있죠. 저희 네. 투자자들 만나면 가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얼마까지 보고 상장하고 계십니까? 계시면 얼마까지 네. 보세요? 그러면 금액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50배, 네. 100배 원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직원들도 행복해지고 투자하신 분들도 투자로 리턴을 받고 또 내가 투자 잘했어. 또 다른 이 회사에서 또 다른 신규 사업을 벌인다면 내가 재투자하고 싶어라는 거를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가 네. 네, 그리고 개인적인 꿈은 아들이 개인- 대학을 잘 가는 거겠죠. 개인적인 꿈은 제가 앞으로 한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면 15년 후에는 이제 요즘 은퇴를 100세 하면 시대인데요. 그래도 그때까지 일을 하는 건 좀 이래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네. 한 15년만 네. 더 하고 은퇴를 하면 뭐 변두리도 좋고 서울도 좋고 좀 개인 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요. 아, 그래서 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이렇게 복층으로 좀 져서 네. 한 층은 전용룸으로 좀 오디오. 네. 스테레오 빵빵하게. 네, 전원주택. 참 우리 4차 산업을 달리시는 이런 대표님께서 또 전원주택을 꿈으로 네. 생각하시고 있네요. 전원주택은 아니어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용룸이 있는 복층 주택. 복층 주택. 네. 중요한 건 오늘, 네. 복층. 네. 그렇죠. 네. 복층. 네. 꼭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경원 대표님과 정말 즐거운 얘기, 가상화폐에 관한 얘기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피플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군의 이야기, 또 그 속에서 오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진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부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